자, 의원총회에서 이제 사퇴 요구를 받았죠.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. 자, 이제 어제 원외 인사들을 만났는데 아마 이제 우호 세력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 같습니다. 누구도 예상 못한 혁신을 누구도 예측 못할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. 현선에서 당 쇄신의 기폭제로서 당과 국민에 있는 교량으로서 위원장들이 좀 앞장서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. 또 5대 개혁안에 대해 전당원 여론조사로 찬반을 묻자고도 제안을 했는데요. 아시겠지만 이제 9월 초 전당대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, 또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논란 당무 감사,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혁안입니다. 물론 이제 원내에서도 국민의힘 재선의원이 30명인데 그중에 15명이 절반이죠.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좀 연장하고 개혁안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또 의견도 나왔습니다. 이 조은희 의원은 우리는 친한도 친인도 아니고 친한 친은 갈라치기에 그렇지 않다는 충정을 명백히 밝히자는 차원이다. 그러면서 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구주류 친윤계 반발이 여전히 커지고 있어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이 어려워지거나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또 전망도 나옵니다.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의총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세요? 우리 신조부 대변인. 네.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저희 당의 그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.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원내외 안팎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제가 듣기로는 소수로 들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과연 다음 신임 원내대표가 그대로 쭉 이어가게끔 할지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.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아마 버티는 거는 버텨서 다음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전 예측합니다. 결국은 그 정치적인 심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정책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이 여의도의 기본적인 그동안 수십 년간 지켜온 어법인데 어찌됐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전 후보에게 지명을 받아서 비대위원장을 하셨는데 이 책임의 영역에서 어쨌든 정책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들이 새로 빨리 당권에 위임된 권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명분을 가지고 위임을 자처하면서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여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좋은 생각과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 그닥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어찌됐든 당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거기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. 그게 수십 년 동안 왜 여의도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명분 있는 일이고 그게 당장 위험이 닥치더라도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대선용으로 이제 기용됐기 때문에 대선 끝나면 또 뭐 자리를 물러나는 게 다른 비대위 물러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좀 받는 측면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자리에 좀 예. 연연하는 모습처럼 보일까봐 본인도 좀 이제 의식을 좀 많이 하시던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았었어요. 그 대선이라는 그리고 조기 대선 우리가 이제 원인 제공자가 돼가지고 치르는 대선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꿋꿋하게 어쨌든 잘 이끌어왔습니다. 거기서 본인 역할은 다 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.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된 당권과 선출된 당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과 명분에서 차이가 납니다. 지금 더군다나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또 제왕적 대통령 제도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제도의 개선 전혀 없이 그런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모든 권한을 다 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외부에 강력한 상대가 있습니다. 그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정권이 있는데 빨리 이제 신속하게 선명한 야당으로서
또 그리고 49%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찍지 않은 51%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당당한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선출된 당권 주자가 나와서 내년 지방선거도 대비를 해야 되고요. 또 올해 있을 연말 되면 이제 예산 투쟁도 있을 겁니다.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. 따라서는 6월 30일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인데 6월 30일까지 임기를 마치시면 박수 받고 떠나시고요. 새로운 다음 주 월요일이죠. 새로운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면은 원내대표가 대행 체제로 전당대회 치르면서 가는 게 좀 더 당의 정상화가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오늘 우리가 서울 고법에서 의원총회를 엽니다. 네.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당이 비록 안에 내용은 좀 있지만 또 당당한 야당으로서 역할도 충실하고 있다. 그런 것도 아울러 같이 말씀드립니다.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새로 뽑힌 이제 원내대표가 일종의 비대위원장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? 대행 체제로 한 거죠. 원래 대행? 당 대표가 없으면 그 대행을 원내대표가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럼- 비대위원장 빠지게 되면은 한 2달 정도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당내 세력 구도로 보면 뭐 윤 대통령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뭐 친윤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당내 구주류가 다시 원하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? 우리 신조부 대변인? 그건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 지금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런 식의 기류가 저는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이 4건 이 5대 개혁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전당대회 개최가 문제가 아니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뭐 이런 저희 대선 후보 교체하려고 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음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. 이게 다음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. 그럼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더 큰 갈등이 노출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 계엄 사태에 계속해서 저희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. 그래야지 다음 전당대회에서 갈등과 반목이 더 부각이 안 된다. 국민의힘의 미래를 저희 국민과 당원들께 설파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김진욱 대변인, 이게 뭐 이제 다른 이제 야당의 얘기긴 한데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. 근데 민주당은 거기에 비해서 뭔가 좀 리더십이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. 이제 저희도 이제 리더십 교체기죠. 예. 이번 주 13일 날 금요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지금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저희도 맡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대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퇴하고 우선 공석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최고위원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? 그러면 최소 2자리에 대한 그 보궐 성격의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의 리더십 교체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하고 저희하고의 그 다른 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. 국민의힘보다는 저희가 리더십이 좀 안정적이다는 거죠. 지금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인데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한 거 아닙니까? 예. 그럼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소위 비대위가 어떤 지도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도부가 붕괴 상태에 있다. 이런 상황이라면 신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6일 날 신임 원내대표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그 어느 정도의 비대위 같은 지도부 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요. 비대위의 일상화에 있다. 국민의힘이 출범된 이후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7번째 비대위원장,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6번째 비대위원장, 이준석, 김기현 두 분의 정상적인 선출 절차, 그 한동훈 전 대표까지. 그런데 이 세 분이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선출이 되었지만 한 분도 임기를 마친 분이 없다. 지금의 국민의힘이 얼마나 허약한 지금 체질로 전락했는가. 그러니까 그때 그 세 분은 이제 세 분은 뭐 이준석, 김기현, 그다음에 김기현, 한동훈. 그다음에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약간 이제 몰아서 내는 그 쳐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또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? 그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정 관계를
그냥 수직적 당정 관계, 네. 그냥 여의도의 출장소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이 왜 없지만 그러느냐. 여전히 대통령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예를 들면 그게 무슨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라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이거 굳이 왜 꺼내가지고 안 건드려도 될 거 건드려가지고 이 당에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. 예. 이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밖에 있지만 여전히 안에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?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. 이게 각자 정당엔 같이 하는 바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각자 주장과 입장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답 정해놓고 그게 안 맞으면 전부 다 처단의 대상이고 전부 다 예.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. 그렇게 따지면요.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49% 득표율입니다. 51%의 이재명 대표를 안 찍은 사람들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? 그분들도 품고 가야 된다고 지금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너무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두고 거기 안 맞으면 뭐 전부 다 무슨 국민의힘이 뭐 몰입의 정당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고 또는 위헌 정당 또는 뭐 정당 해산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우리 지용선 원장.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리당입니다.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네. 모여 있는 것이고 그 무리 있는 사람 중에 방향과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결정은 결국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60%의 득표와 지지로 당선됐던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판을 뒤엎어버리는 상황들을 경험을 했잖아요. 예전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다시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그 원칙을 잘 수립하는 험난한 일종의 그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. 혁신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들이 권력 있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내고 그 당원들의 힘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거쳐야 될 건데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지만 민주당이 250만 당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결국은 움직이잖아.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도 30% 이상의 어찌됐든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원내대표로 20% 반영된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당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이고 당원들의 힘을 이른바 플레이어들이 그것들을 어떤 관철하는 방식으로 가는 정당 운영이 돼야지만이 결국은 그 당권이 계속 힘있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최고 권력자 한 명의 힘을 대리하는 형태로 가면 결국은 그 당의 권력이라는 건 되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.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과정이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시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처절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가시기를 그런 응원도 좀 드립니다. 네,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도 뭐 좋은 참고가 될 만한 그 댓글을 주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자, 국민의힘이 고리타분한 이미지 벗고 국민 지지 얻으려면 김용태에 좀 힘을 실어줘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.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사퇴하지 말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반면에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해야지.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?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. 정치는 연륜이 쌓여야 합니다.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투력을 좀 더 쌓고 나와야 합니다. 뭐 전투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가 봐요. 그런가 하면 갈등 관계는 끝이 없구나. 국힘 다들 책임 회피하는 것 같다. 이런 의견. 개혁만이 국민의힘이 살 길인데 개혁을 안 하려고 하니 결국 김용태는 사퇴로 갈 것 같다. 이런 의견 주셨어요. 오늘 국민의힘 장애로 나섰던데 제대로 선명한 야당 역할을 하려면 빨리빨리 좀 지도체를 완비해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오늘 이제 서울 고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연기한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하나요? 네, 의원총회를 뭐 그거를 하죠. 네. 언급한 댓글 같습니다.